네, 그럼 증시 오늘과 내일 첫 순서 상황실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함께할 분 소개해드릴게요.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세 개의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상황실 이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입니다. 오늘 결국에는 주가가 신고가를 그려냈습니다. 엔터주 중에서는 상승폭이 가장 큰 모습인데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큰 건가요? 엔터주들에게는? 그러게요. 네. 저는 콘서트 가본 지가 되게 오래돼서 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근데 반대로 또 극장 개봉은 상당히 이제 극장을 가고 싶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 혹은 콘서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말 공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높게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지고 이제 흐름을 좀 보신다라면 어찌됐든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될 것이죠. 정말 늦어도 뭐 11월 중순. 그러니까 이번에 거리두기 2주 연장이 아마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11월 초도 바로 시행은 아니죠. 어쨌든 다음번에도 추가적으로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완화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전면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11월 중순부터 시행을 한다라면 엄밀히 따지면 이제 보통 11월 정도 혹은 12월 초부터가 이제 연말 공연 이제 그 뭐랄까요, 송년 공연의 피크가 맞아요. 이제 성수기죠. 원래 성수기가 연말에. 막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뭐 대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공연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트와이스도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할 네. 예정인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굵직굵직한 아티스트들이 아마 준비를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런 그 기획사들의 어떤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이제 이 콘서트 공연이 상당히 중요한 수익원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좀 있고, 또 JYP 엔터테인먼트가 왜 또 더 독보적인 상승을 보여주느냐. 엄밀히 따지면 최근에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와중에 있었고, JYP 엔터테인먼트는 그냥 그 자리였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올랐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네. 보니까 뭐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활동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한 11% 다른 뭐 엔터사들은 한 4~5% 정도 상승하는 것에 대비해서 더 많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제 출시가 된 자산 운용사들의 K 메타버스 ETF 구성 종목을 보면 엔터주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효과도 좀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제 뭐랄까요, 엔터 관련된 연예 엔터 관련된 그 섹터가 그렇게 큰 시장 규모를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이런 작은 시장의 펀드라든지 이런 좀 큰 자금이 만약에 좀 집행이 된다라면 주가에는 또 탄력성이 좀 붙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하면은 이제 꼽을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뭐 있지, 트와이스, 네. 그리고 스트레이트 키즈 등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티스트가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이 또 상당히 크잖아요. 그쵸.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3분기 네. 상당히 좋게 네. 평가되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55% 증가한 538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70% 이상 증가한 19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90억에서 한 180억 중반 사이를 좀 전망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뭐 그 코로나가 심각하게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좀 개선되는 실적을 예상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OTT 사업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 채널 쪽으로 해가지고의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 수익원을 확보해 놨다라는 게 확인되었고,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더 이어갈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연말부터의 어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다시 좀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더욱더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의 엔터주들 중에 한 종목을 담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의 장을 잘 즐기고 계시겠지만 엔터주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담기는 너무 늦었을까요? 아니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엄밀히 따지면 네.
예를 들어서 하이브라든지 뭐 JYP 엔터테인먼트, 뭐 YG 엔터테인먼트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단기 이슈에 의해서 좀 급등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5만 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추격 매수하신다라는 것은 조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보면 엔터주 이따가 또 좀 말씀드릴 거지만 이 컨텐츠 관련해서 계속 그 안에서 순환매가 좀 발생을 하면서 급등락을 연출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을 때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갈게요. 네, 세트랙 아이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하루 앞두고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벤트를 하루 앞두고 관련주들이 빠진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세트랙 아이뿐이 아니라 오늘 이제 네. 그 항공우주 관련된 테마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 누리호 발사,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그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시연 발사를 하는 것입니다. 본격 발사를 하기 전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리호가 역대급으로,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고 계속 성공 궤도만 밟아왔습니다. 다른 나라들 과거의 사례를 보신다면 어떤 이런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사했을 때 여러 부분에서의 뭐 실패라기보다는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겨내면서 시험 발사체까지 왔는데, 그 시험 발사체의 성공률이 보통 27% 정도. 그러니까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누리호가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실수, 뭐 실패 이런 게 없었지만, 결국 이 시험 발사라는 게 결국에는 최종 어떤 점검인데, 여기서 성공률이 좀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성공률이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불확실성, 좀 불안감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들 내일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성공에 대한 부담감이 좀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주산업 전체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우주 시장은 뭐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우주방위 대가리죠.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을 정도로, 어쨌든 지금 이 우주항공 시장 규모는 2030년 정도 된다면 900조 원이 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고, 연평균 계속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 대해서 거의 뭐 그 영향력이 없죠. 아무런 어떤 뭐 그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본다라면 거의 뭐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누리호 이런 개발, 누리호가 지금 한 2010년부터 한 2조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국내 독자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900조 원 정도 되는 이 항공우주 시장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로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이 누리호 기술을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을 했지만 이것을 다시 이런 민간 기업으로 계속 이전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우주항공 관련주 내에서는 세트랙 아이라는 종목을 골라봤는데, 번외 이벤트로 주가가 영향을 받는다 치고 그 외 본업으로 봤을 때는 이 세트랙 아이라는 종목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뭐 엄밀히 따지면 네. 세트랙 아이가 이제 인공위성 관련해서 기술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중소기업 중에서는 뛰어난 회사로 좀 알려져 있고, 다들 이제 주목하게 된 건 작년이죠. 연초죠. 연초에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랙 아이를 좀 지분을 좀 인수를 하면서 끌고 가겠다라는 부분들, 또 그때 일단 항공 우주 테마가 또 한 붐을 한번 좀 일으키면서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걸 같이 맞물리면서 한번
그 테마가 형성되었었고 그 이후에는 솔직히 이렇다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항공우주산업 관련해서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에서는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스트레가이의 성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기업이라는 거는 성장 모멘텀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 대비해서는 좀 과도하게 미래 가치가 좀 많이 반영된 측면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그 성공 여부를 좀 떠나서 내일 만약에 실패한다고 해도 이거 자체가 뭐 남들 다 성공하는데 실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펀더멘털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펀더멘털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또 오히려 또 성공을 한다라면 또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실패하든 성공을 하든 주가의 불확실성은 오늘 좀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한 6만 원대까지의 목표가는 뭐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높은 가격도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이틀 정도 하락한 부분들은 좀 회복할 수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연초에 한 8만 원대에 이 주식을 물리신 분들은 뭐 6만 원이 오든 6만 5천 원이 오든 의미는 없으시겠지만 그 이후 한 5월 달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큰 손실은 아니에요. 지금 매수가 언저리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6만 원, 6만 5천 원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그 매물 부담감 없이 주가의 탄력성은 좀 유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이벤트 당일의 결과에 따라서 관련주들은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댓글 남겨주시는 분 계시네요. 아하하님이 누리호 폭파하면은 계좌도 같이 폭파한다. 그리고 누리호 계좌 이탈하는 순간 하방으로 VI 걸린다. 신블리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트랙 I를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보기는 했지만 우주항공 테마 내에서 대장주는 어떤 종목이에요, 대표님? 최근에 대장주는 이제 LIG 넥스원이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었죠. LIG 넥스원이 항공우주, 특히 이번 누리호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고 또 실적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 뭐 해외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신다라면 지난 9월달 시장이 조정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LIG 넥스원이 상당히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고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신다라면 최근에 조금 이제 기관을 중심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수를 조금 더 보여주고 있는 혹은 기존의 매수 한 부분을 좀 유지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시장 이쪽 관련해서의 방위 산업 부분이 좀 턴을 한다라면 LIG 넥스원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실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확인해 볼게요. 네, 뉴로 준비를 했습니다. 위상이 달라진 한국의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덕으로 3분기 가입자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글로벌 OTT 기업들 한국 콘텐츠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나요, 지금? 그쵸. 오늘 뭐 뉴가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8% 정도 급등하고 있고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CAEN의 뭐 J 컨텐츠들이 뭐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지금 오징어 게임에 대한 흥행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초반 이슈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뭐 계속해서 유럽이라든지 또 다른 국가 또 추리닝이랄까 할까요?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흐름들 그래서 이런 거 본다면 계속 그 이슈를 또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제 그 K 컬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원래 이제 뭐 BTS라든지 그냥 싸이라든지 뭐 간헐적인 어떤 뭐 K 컬처에 대한 어떤 움직임은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음악 쪽이었었던 것이죠. 근데 최근의 흐름은 이제 영화 이런 드라마 이런 쪽으로 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 좀 볼 수가 있고 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드라마를 잘 만드는 이유가 과거에는 어떤 작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면 지금은 이미 작가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웹툰이라든지 웹드라마라든지 하물며 최근에 나온 트렌드는 성공했던 영화를 다시 드라마화하는 뭐 광이라든지 갯마을 차차차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성공한 영화를 다시 드라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고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앞으로 K 드라마에 대해서 혹은 K 컬처에 대해서 어떤 성장성을 계속
확인시켜 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작비라는 것이죠. 만약에 오징어 게임이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지금 제작비가 원래 오징어 게임이 한 350억대 들어간 것인데 한 4천억 원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해요. 아, 10배가 넘네요. 네, 10배가 넘는. 그러니까 네. 미국의 제작 여건 하에서 만약에 만들어졌다라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그 노동력 갈취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적은 비용 대비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 시장 다른 국가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성공을 먼저 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국내 제작사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외국에서 계속 러브콜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뉴는 디즈니 플러스 관련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됐던데 자회사가 있는데 스튜디오 NU가 뭐 또 디즈니 플러스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뉴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디즈니 플러스가 연초가 한 5월 정도에 국내에 좀 빨리 서비스가 시행될 수도 있다. 상륙한다 네, 만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을 때 뉴가 상당히 파트너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좀 그게 좀 뒤로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서비스가 이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뉴가 그런 부분들에 어떤 기대감들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 주요 OTT 그러니까 이런 넷플릭스가 됐든 디즈니 플러스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컨텐츠를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얼마나 좀 구성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양한 컨텐츠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을 한다는 것은 또 우리나라 그 소비자들이 또 기호에 맞는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협업한다는 것은 또 뉴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시장 가치를 좀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 근데 최근에 시장에서 네. 워낙 핫한 섹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쵸. 네. 특징주로 정말 지겹게 본 섹터이자 종목인데. 그렇죠. 뭐 저도 엄밀히 따지면 네.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 생각 못했어요. 뭐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어떤 드라마라든지 어떤 영화라든지 이슈가 됐었을 때 그것이 좀 올라가긴 하지만 그 흐름 자체가 롱런하기보다는 왜냐면 그 다음 또 작품이 또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다 보니까 주가가 또 하락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넷플릭스 뭐 이런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은 우리나라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하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지금 인기가 좀 계속해서 롱런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주가의 탄력도 그리고 최근에 좀 투자할 만한 쪽이 그 별로 없다, 섹터가 좀 약하다는 부분들이 또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뭐 위드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도 관련해서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하지만 어찌됐든 오늘 뉴 같은 경우도 보면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18,000원 갔다가 지금 16,600원까지 좀 하락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전 단기 목표가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하지만 이것이 뭐 하루 이틀 만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시간차를 두고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18,600원 찍었습니다. 네, 현재는 주가 1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2만 원까지의 추가 상승 흐름 유창희 대표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상황실을 통해서 오늘 세계 이슈와 종목들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뉴스타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